네, 오늘 나이사에서는 최근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장내 미생물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서울의과학연구소 아카데미의 이경원 원장님하고요. 하나로 의료재단 외래센터 김원호 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저의 은사님입니다. 본격 헌정방송인가요? 굉장히 무서운 교수님들이었는데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괴롭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두 기관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소속 기관을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SCL 서울 클리니컬 레버러토리죠. 서울의과학연구소인데 이제 인체에서 유래되는 각종 임상 검체, 혈액도 있고 체액, 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적절한 검사를 시행을 해서 질병을 진단한다든가 또 예후를 판정한다든가 치료 효과를 본다든가 그런 검사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내 최초로 설립이 됐고 아시아의 최대 검사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국내 최초로 PCR 검사도 도입을 했고 또 검사기관들이 이제 미국의 CAP라는 인증을 받게 되는데 역시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지난 40년 동안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세계 검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들은 뭐 혈액이든 뭐 대변이든 그냥 병원 안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작은 병원들에서는 그 검체를 그 SCL 같은 데로 보내면 맞습니다. 해주는 거죠. 네네. 그럼 전국 곳곳에 있는 분들이 다 고객이겠네요. 그렇죠. 예. 전국 병원들이 다 고객이 되고 큰 병원도 검사 건수가 적은 검사들은 전문 검사기관에 보내는 게 효율적이죠. 김원호 선생님이 지금 소속하고 있는 하나로 의료재단 외래센터 이거는 뭡니까? 같은 집 아닙니까 사실? 자매 또는 모자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건강검진 전문기관이고요. 세 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로센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검진기관입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병으로 치면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정의를 따질 때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인을 모른다. 둘째는 만성이다. 세 번째는 장애 염증이다. 장의 염증이 오래가는 것인데 크론병인 경우에는 입부터 항문까지 여러 곳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말같이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궤양이라는 게 이제 점막과 점막이 파지는 거거든요. 파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로는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빨갛게 고름이 시뻘겋다. 빨갛게. 붓는다. 붓는다. 팅팅 붓는다, 진물이 난다. 그 세 가지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일 때 내시경으로 보는 소견입니다. 딱 보시자마자 아시겠네요. 그분의 그동안의 어떤 증상이나 이력을 알고 내시경을 하면 거의 뭐 10중 8구는 내시경 하는 순간에 알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현미경 소견을 더해서 진단을 하게 돼요. 그 두 개의 병이 다 그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까? 궤양성 대장염은 아마 우리나라 현재 환자가 한 4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희귀 질환의 범위는 넘어섰지만 네. 한번 지원해 준 것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범주에 들어가 있고요. 네. 크론병은 아마 한 2만 명 정도 될 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시경을 보면은 거의 짐작은 되지만 불확실하면 조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대변 검사 같은 것도 네. 추가로 한다면서요. 네. 대변 검사는 뭘 봐요? 똥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변 내에 칼프로텍틴 검사인데 이 칼프로텍틴이라는 것은 호중구 세포의 주요 단백질이에요. 그렇게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대변 1g 내에 칼프로텍틴이 얼마 있는가 그 농도를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관 내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장관 내로 분비를 해서 대변으로 배설하게 되는데 이 칼프로텍틴이 대변 내에서 비교적 안정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사해서 염증성 장질환과 비염증성 장질환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의 질병 활성도라든가 또 치료 효과라든가 재발 유무도
우리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두 개의 병에서 똑같이 칼프로텍틴이라는 게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치료하는 환자의 칼프로텍틴 수치가 좀 내려갔어요. 그러면 아, 좀 좋아졌구나라고 판단을 하세요? 얼마나 좋아졌느냐, 앞으로 나빠질 거냐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칼프로텍틴 양이 달라지니까 염증의 정도가 시작될 때 우리 몸이 느끼기 전에도 칼프로텍틴이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매번 내시경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나 다 젊은 사람한테서 많이 발생하는데 증상은 되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크론 병은 복통, 설사, 체중 감소가 3대 증상입니다. 복통은 흔하고 설사도 뭐 흔한데 근데 그 설사가 아까 말했듯이 만성적으로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설사를 만성이라 할 때는 6주 기준으로 칩니다. 그 한 일주일 설사했는데 멈췄어요. 그러면 일단 염증성 장질환은 아닌 겁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죠. 적어도 며칠 하고 쉬었다가 며칠 하고 쉬었다가 6주 이상 간다 그러면 그런 분이 병원에 가면은 크론 검사를 합니까? 크론 검사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설사를 해서 오게 되면 이것이 원인이 있는 예를 들면 감염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해서 의뢰를 하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설사를 했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나쁘죠. 그 사이에 체중도 빠졌죠. 그런 걸 두고 아 그러면 내시경이 필요한가 이런 걸 이제 검토하게 되는데 크론 병인 경우에는 꼭 대장에 병이 있지는 않아요. 입부터 항문까지 어느 곳에서 생길 수가 있고 주로는 소장하고 대장하고 만나는 부위에 제일 많이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시경을 할지 결정을 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설사, 혈변 그리고 설사와 연관되긴 하지만 후중증이라 그러나요? 대변을 봤는데도 덜 본 것 같다. 궤양성 대장염은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넓게 있느냐가 다르거든요. 그 직장에 염증이 생기면 그 직장에 있는 센서라 그럴까요? 우리 직장이 굉장히 똑똑하죠. 내가 지금 대변을 보고 싶다만 느끼는 게 아니고 아 이게 가스가 들어있으니까 살살 내보내도 되겠다. 이 물이니까 내보내면 큰일 나겠다. 이게 단단하다 이런 거를 인지를 하죠. 근데 그 센서가 망가지거나 예민하게 되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원인이 아직 안 밝혀진 거예요? 제가 초두에 정의의 원인을 모르는 네. 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감염이나 외상 외에 상당히 많은 병들이 원인을 모르는데 유독히 이 병에 대해서는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시원을 모른다 뿐이지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도 어떤 시원에서 시작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서 그것이 다 치료법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대충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잘 걸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짐작가는 원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 요인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뭘까? 먹는 음식이 달라져서 그럴까? 아마 그 중에 일부가 있을 거고요. 조금은 또 역설적이게 너무 위생 상태가 좋아져서 이런 류의 병들이 생긴다고 하죠. 아토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혹시 그럼 염증성 장질환은 선진국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나요? 당연합니다. 결국 어떤 면역 시스템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면역 시스템에 반응을 하거나 이미 불은 꺼졌는데 계속 불을 꺼야 되겠다고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어쨌든 원인 불명이라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요? 치료하는 단계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염증을 치료하는 약, 아스피린하고 매우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진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되고요. 염증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는 면역이 염증을 일으키도록 네. 명령하는 거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원은 모르지만 어떤 면역 염증이 일어나는 단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일어났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에서 만드는 그런 항체 치료제들이 지금 수십 가지 개발되는 중입니다. 요새 장내 미생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역 체계의 혼란이라는 게 장 안으로 국한시켜 보면 거기 미생물 체계가 다 이렇게 흔들렸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네,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장내 미생물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게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장내 미생물이 암이라든가 심장 질환이라든가 또 무슨 자폐증, 우울증, 뭐 비만,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런 여러 질환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정확한 기전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장내 미생물은 장내 보호막을 형성하게 한다. 또 항균 물질도 생성을 한다. 또 병원성 세균의 정착도 막는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현재는 SCL 같은 데 찾아가서 제 대변을 드리고 저의 장내 미생물 상태는 분석해주세요. 건강합니까? 뭐 이런 거 질문하면은 답을 주세요? 아니면 아직 안 됩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라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건강인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때 해당 전문의가 추천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 아마 그렇게 시험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장에 있는 미생물만 다 합쳐도 1kg가 넘어간다고요?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고 했다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데 또 프리바이오틱스? 선생님 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사는 적은 없고요. 저희 아내가 강요해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돈 주고 사오고 막 연구하고 이런다면 대변 공급자로 검사를 해주세요 하고 싶습니다라고 찾아가면 해주세요? 자기 똥을 팔 수 있습니까? SCL에다가?